다음 날 도연은 이른 아침 담양 중록원 입구에 도착했다. 초록빛이 가득한 대나무 숲길은 햇살을 머금고 바람에 사르르 흔들리고 있었다. 여기요. 손을 흔드는 지연이 보였다. 그녀는 흰 티셔츠에 얇은 재킷을 걸친 편안한 차림이었다. 전날보다 더 가까운 느낌이 들었다. 둘은 천천히 숲길을 걸었다. 바람이 대나무 잎을 스치며 내는 소리는 마치 파도 소리처럼 고요하고 은은했다. 여기 오면 참 마음이 차분해져요. 지연이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눌렀다. 그러네요. 마치 도시의 소음이랑은 다른 세상 같아요. 잠시 걷다 지연이 물었다. 도연 씨, 결혼은 왜 안 하셨어요? 도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쓴웃음을 지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하려다 놓친 것도 있고 그냥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저도 그래요. 하고 싶었지만 타이밍이 안 맞았달까? 둘은 동시에 피식 웃었다. 중록원의 길은 끝이 없을 듯 이어졌다. 도연은 옆에 있는 지연이 점점 편안하게 느껴졌다. 낯선 사람과의 동행인데도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자연스러웠다.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먹었다. 푸짐하게 차려진 떡갈비 정식이 상에 올랐다. 여행 중인데 이런 건 꼭 먹어야죠. 지연이 젓가락을 들며 웃었다. 도연은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누군가와 나눠 먹는 즐거움을 느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담양호 근처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다. 여행을 다니며 찍은 사진, 블로그에 달린 댓글, 도연의 회사 생활과 버킷리스트까지. 시간은 순식간에 흘렀다. 해가 저물 무렵 지연이 말했다. 내일은 전주에 갈까 해요. 한옥마을에 가보고 싶어서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그럼요. 동행은 언제든 환영이에요. 별이 떠오르는 담양의 하늘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행이 이렇게 따뜻해질 줄은 몰랐네. 전주를 거쳐 며칠을 함께한 뒤 도연과 지연은 결국 제주로 향했다. 여객선 위에서 맞이한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제주는 몇 번 와봤지만 이번엔 느낌이 다르네요. 지연이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말했다. 같이 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도연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마음은 반쯤 진담이었다. 제주에 도착해 둘은 오름에 올랐다. 초록빛 초원과 드넓은 하늘,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푸른 바다. 도연은 숨이 찼지만 마음은 벅찼다. 여행하면서 제일 좋은 순간 같네요. 지연이 셔터를 눌렀다. 도연은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녁이 되자 둘은 바닷가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파도 소리가 리듬처럼 들려왔다. 도연 씨는 왜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잊고 있던 나를 찾고 싶어서요. 그럼 찾으셨어요? 지연이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다.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곧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찾고 있는 건 어쩌면 지연 씨일지도 모르겠네요. 짧은 고백이었다. 하지만 파도 소리 위로도 선명하게 울렸다. 지연은 놀란 듯 도연을 바라보다가 잠시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도연의 마음은 이미 깊숙이 흔들려 있었다. 제주에서의 며칠은 꿈만 같았다. 바다를 배경으로 걷고 조용한 오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소박한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는 모든 순간이 특별했다. 도연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이 얼마나 따뜻한지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여행은 늘 끝이 있듯 두 사람의 여정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하던 날 지연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도연 씨, 사실 저 곧 외국으로 나가요. 대학원 유학 준비 중이에요. 도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외국이요? 네.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어요. 원래 이 여행도 한국 떠나기 전에 마지막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온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동안 쌓아온 기억들이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럼 언제? 2달 뒤에요. 아마 당분간은 한국에 못 올 거예요. 지연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도연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렇군요. 잘 됐네요. 멋진 길이잖아요. 도연 씨.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불어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갑작스러운 벽이 생긴 듯했다. 그날 밤 도연은 차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원래 혼자였잖아. 여행도 인생도. 하지만 이미 지연이란 이름이, 그 웃음과 목소리가 그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제주에서의 마지막 날 두 사람은 공항에서 인사를 나눴다. 같이 해서 즐거웠어요. 정말요. 저도요. 덕분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어요. 지연은 짧게 안녕을 고하고 돌아섰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마침내 시선을 거뒀다. 이제 다시 혼자였다. 전국 일주는 이어졌지만 풍경은 더 이상 전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산도, 바다도, 도시의 불빛도 모두가 텅 빈 그림자 같았다. 한 달 남짓한 전국 일주가 끝나고 도연은 서울로 돌아왔다. 스타렉스의 엔진을 끄고 낡은 아파트 앞에 서자 묘한 공허감이 몰려왔다. 여행은 분명 그를 변화시켰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갑게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도연은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여행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 수첩에 적힌 메모를 정리하다 보면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움과 허탈감이 교차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도연은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여행은 끝났지만 내 인생은 아직 안 끝났잖아. 그는 노트북을 켜고 42의 전국 일주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 술잔에 담긴 이야기, 중록원의 대나무 숲, 제주 바다와 함께한 시간. 글은 차곡차곡 쌓여갔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그의 여행기를 읽고 댓글을 남겼다.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가 도연님처럼 떠나보고 싶네요. 읽으면서 같이 울고 웃었어요. 도연은 놀랐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여정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었다. 밤이 깊을수록 지연의 이름이 여전히 마음을 두드렸지만 이제는 아프기만 한 게 아니었다. 그녀가 떠났기에 비로소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걸 알았다. 거실 창문을 열자 밤바람이 불어왔다. 도연은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발자국이 닿은 곳마다 인연이 있었으니까. 그는 내일도 노트북을 켤 것이다. 언젠가 다시 길을 나서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인연을 만나기 위해.